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서는 동적 응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적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이너믹 레스폰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는 뭐냐면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 변하는 반응이 변한다 동적으로. 그리고 그 입력에 따라서 반응이 여러 가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달함수를 얘기하는데, 전달함수가 아래 그림 이제 식과 같이 입력 대 출력의 시그널의 비로 표현되고, 얘는 지난 시간에 이제 일반적으로 구했을 때 분모 분자의 폴리노미알, 그러니까 s에 대한 다항식의 형태로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폴리노미알이 지금 여기 주어진 이 그림에서는 분모의 경우에는 최고차항이 n차, 그리고 분자의 경우는 최고차항이 m차, 그리고 나머지 차수에 대한 이제 개수들이 이렇게 임의로 배치되었는데요. 이 식을 우리가 조금 익숙한 식으로 바꿔서 표현한다고 그러면은, 분모의 식을 보면 다항식이 n차다라는 얘기는, 만약에 이 다항식 n차의 다항식이 인수분해가 될 수 있다, 1차 식으로 인수분해 될 수 있다고 가정하면은, 우리가 근이 몇 개냐, 그 s 플러스 p1, s 플러스 p2, s 플러스 p3 이렇게 곱해져 가지고 총 pn까지 n개의 1차식의 인수로 분해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마찬가지로 분자도 s 플러스 z1, s 플러스 z2 이렇게 쭉 곱해져 가지고 총 s 플러스 zm, 즉 m개의 인수로 우리가, 그러니까 m개의 인수, 1차 인수고, 여기는 n개의 인수로 분해가 될 수 있다고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다항식이 이렇게 분해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P하고 Z라고 하는 이 숫자가 반드시 실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수가 아니고 허수도 포함한다고 하면은 이 식은 위와 같이 이제 분해가 될 수 있고요. 이때 우리가 정의하기로 폴 또는 우리가 극점이라고 얘기하고요. 제로, 그래서 얘는 0점이라고 얘기합니다. 폴하고 제로가 뭐냐? 이 시스템의 보통 정의가 시스템의 폴과 제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전달함수 형태로 주파수 도메인에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이 전달함수 식을 보면은 우리가 극점과 0점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형태로 주어졌을 때,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럼 극점이 뭐냐? 극점이란 것은 우리가 어떤 주파수 변수 s인데, 얘가 마이너스 p1 또는 s가 마이너스 p2, 뭐 s가 마이너스 pn까지, 이렇게, 이 말은 뭐냐면은, 극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전달함수의 분모에 있는 인수를 0으로 만드는 어떤 주파수 변수를 의미합니다. 즉 s가 p 마이너스 p1 넣입하면은 요 놈이 첫 번째 여기 곱해진 요 놈이 0이 되죠. 그럼 분모 전체가 다 곱하기로 표현됐기 때문에 분모 전체가 0이 되는 거고, 또는, 그래서 또는이죠. 또는 s가 마이너스 p2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 두 번째 인수에 의해서 분모가 0이 되고, 그래서 극점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전달함수를 0으로 만드는 어떠한 s 주파수 변수를 우리가 극점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0점이라는 것도 어떤 주파수 변수인데 얘가 분자를, 전달함수의 분자를 0으로 만드는, 또는 s는 마이너스 z2 또는 s는 마이너스 zm,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달함수 위에서 주어진 식이 보면은 극점이 몇 개 존재한다 바로 볼 수가 있죠. 즉 우리가 이 인수분해를 했을 때 총
최고차항이 n차다, n승이다. 그러면은 n개의 인수로 분해될 수가 있다고 하고요. 1차식으로. 그렇다면은 그 전달함수에서는 n개의 폴이 존재하게 되고요. 분자는 m개의 제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폴 제로 개수는 결과적으로 전달함수의 최고차 각 그 분모의 최고차 항의 지수가 폴의 개수를 결정하고요. 분자의 최고차 항의 지수는 제로의 개수를 정의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그림과 같이 전달함수가 여기가 전달함수가 주어졌습니다. 전달함수가 주어졌고 입력은 이제 스텝 입력이죠. S분의 1이기 때문에 스텝 입력이고 아웃풋은 CS라는 기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함수는 당연히 입력 신호 RS분의 CS 이렇게 정의되는 거고요. 얘를 이제 우리가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S 플러스 5 분의 S 플러스 3으로 표현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폴이 몇 개가 있을까요? 폴의 개수 바로 보면은 지금 분모가 3개의 인수로 구성되어 있죠. 실수 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그래서 폴의 개수는 3개. 그때 S는 마이너스 2 또는 S는 마이너스 4, S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제로의 개수는 분자를 보면은 1개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폴 제로가 어떤 값이다 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바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면은 실수계수로 인수분해가 된다면은 바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사실 매번 폴 제로를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편리한 방법이 바로 S플레인이라고 하는 주파수 영역, 주파수 도메인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주파수 도메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주파수는 일반적으로 시그마라고 하는 게 아니죠. 시그마가 아니고 어떤 S라고 하는 게 두 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죠. 실수부하고 허수부. 그래서 요거는 이제 J는 루트 마이너스 2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실수부, 여기가 허수부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파수 도메인은 두 개의 독립변수를 가지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편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당연히 평면 상에서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가로축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리얼 파트. 그러니까 S의 실수부, 세로축은 이미지너리 파트 해서 IM 그리고 S 이렇게 해서 이미지너리 파트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위에서 이제 전달함수의 그 폴 제로를 주파수 영역에 표시한다. 어떻게 하느냐면은 예를 들어 지금 폴 같은 경우는 S가 마이너스 2가 폴이다. 이 시스템 폴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가 이렇게 마이너스 2라는 점. 그러니까 요 가로축이 실수축이죠. 가로축이 실수축이니까 가로축 실수값이죠. S는 마이너스 2가.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폴의 경우는 X 마크를 이렇게 해줍니다. 폴.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4쯤 되니까 또 다른 폴은 여기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5 해서 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제로는 동그라미로 표현합니다. 위에서 이 시스템의 제로는 S가 마이너스 3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로는 동그라미로 표현한다고 하니까 여기다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이 폴 제로 이제 표현법이고요. 주파수 도메인에서.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매번 이 식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제 보이는 폴과 제로의 위치에 따라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는 것을 바로 즉각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이번 시간에 자세히 다루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일단 폴과 제로는 이렇게 X와 동그라미로 표시된다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예로 전달함수가 만약에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다. S제곱 플러스 1. 그러면은 얘 폴은 몇 개인가요? 폴은 두 개죠. 얘는 2차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2차식에 결국 2차식을 0으로 만드는 폴이 되니까 폴이 뭘까요? S제곱 플러스 1 이퀄 0에서부터 S는 플러스 마이너스 J 허수, 순허수가 존재하죠. 그리고 제로는 몇 개일까요? 제로는 분모를 0으로 하는 어떤 S 값은 없죠. 그래서 제로는 0개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다른 예제로 전달함수가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1분의 1. 자,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폴은 두 개입니다. 왜냐? 분모가 2차식이니까. 그리고 폴의 값이 어떤 값이냐? 이거 0이 되는 거니까 좌변은 완전 제곱식으로 분해가 돼서 얘는 S가 마이너스 1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근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중근이라는 것은 근이 같은 게 두 개 있다는 얘기라서 우리가 두 개의 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로는 마찬가지로 없고요. 또 다른 예제로 폴이 시스템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경우에 폴은 두 개인데 그게 뭐냐?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5가 0이 되는 값이 폴입니다. 이 식을 보면은 판별식을 보면은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에서 음수가 되죠. 판별식 음수라는 얘기는 근이 허수가 된다. 그래서 근 뭐냐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J가 근이 됩니다. 자, 그럼 위에 각각의 경우에 폴 제로 다이어그램에서 표현하면은 폴 제로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S 플레인 상에서 이렇게 표현했을 때 첫 번째 것은 폴이 어디 있느냐? 폴이 플러스 마이너스 J, 그러니까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이렇게 표시를 하죠. 즉 가로축이 실수부, 세로축이 허수부. 첫 번째가 이렇고요. 두 번째 경우는 폴이 어디 있냐면은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이죠. 여기에 두 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개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x를 두 번 이렇게 약간 그 샵 마크를 45도 돌려놓은 표시로 해주는 게 이렇게 폴의 표시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폴이 어디 있냐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j니까 대략 여기 이렇게 폴 제로를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폴 제로 위치가 주파수에 표시가 되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만약에 어떤 근이 복소수로 주어진다 하면 그 복소수의 근은 항상 이렇게 켤레근으로 나오게 됩니다. 켤레라는 게 즉 다시 이 복소 평면상에서 보면은 켤레근이라는 것은 실수축의 대칭인 형태로 주어진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에서 허수축에 두 개의 폴이 있는 게 항상 대칭으로 있고 세 번째 경우에 있는 폴 이렇게 녹색으로 표현된 폴도 실수축의 대칭으로 존재한다 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폴의 위치에 따라서 반응이 어떻게 변하느냐 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달함수가 다음과 같습니다. S-1분의 1. 자, 그러면은 폴 제로 위치를 표시하면은 우리가
분모를 0으로 하는 놈이니까 s가 1일 때 폴이 존재하죠. 그래서 여기가 폴이 존재합니다. 1. 그러면 이 폴이 존재하는 이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의 반응을 보자. 그럼 반응이라는 건 항상 우리가 전달함수꼴로 얘기할 때는 입력 시그널이 어떤 게 들어갔을 때 아웃풋이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때 그 아웃풋이 레스폰스,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S-1분의 1이고 입력 시그널이 들어가고 그때 나오는 아웃풋 시그널을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입력 시그널을 우리가 인풋 시그널을 여러 가지 종류의 인풋 시그널을 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인풋 시그널이 이렇게 주파수 도메인에서 주어진 인풋 시그널을 가하겠습니다. 이 인풋 시그널은 라플라스 변환식을 다시 기억을 해보면은 주파수 도메인에서 1이다 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우리가 임펄스 입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땅 때렸을 때 이제 입력이 작용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아웃풋 시그널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던 것이 아웃풋은 전달함수 곱하기 인풋 시그널이다. 그럼 전달함수는 S-1분의 1이고요. 인풋 시그널은 1이기 때문에 그대로 S-1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웃풋의 실제 시간 영역에서 반응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라플라스 역변환을 통해서 구하게 되죠. 그러면은 요식 S-1분의 1이다. 역변환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익스포넨셜 t라고 주어지죠. 그러면은 익스포넨셜 t라는 반응을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그리게 되면은 yt 초기치는 0에서 시작하죠. 전달함수의 적이니까 0에서 시작하고 익스포넨셜 t라는 것은 t가 0초일 때 1의 값을 지나고 이렇게 발산하는 그래프가 됩니다. 즉 레스폰스는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하기 때문에 이 임펄스 입력 때문에 반응이 순간적으로 처음에 0에서 시작해서 처음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순간적으로 1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입력이 사실 존재하지 않죠. 임펄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따라서 발산한다는 그런 입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레스폰스가 계속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가 뭐냐면은 극한값을 취하게 되면은 극한값을 취하게 돼서 레스폰스의 값을 계산해 보니까 얘는 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다른 말로 발산을 한다, 다이버지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이 시스템이 아니고 다른 예제로 전달함수가 S 플러스 1분의 1로 주어졌을 경우에는 이 시스템의 폴은 어디 있느냐면은 요 위에 폴 제로 마크를 하면 요거는 S는 마이너스 1에 폴이 존재하는 경우죠. 두 번째 경우. 그러면 이 경우에 마찬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임펄스 인풋에 대한 레스폰스를 구해보자 라고 하면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익스포넨셜 타임 도메인에서 색깔을 바꿔서요. 타임 도메인에서 그래프를 그리면은 타임 yt 초기에는 0에서 시작하고요. 마찬가지로 임펄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0에서 아주 짧은 시간에 올라갔다가 1이 되는 지점에서부터 이렇게 수렴하는 형태로 주어집니다. 즉 리밋 t equal infinity yt는 0. 그러니까 이거는 컨버지 하죠. 수렴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특성을 시간 영역에서 봤을 때 두 가지 특성이 다르죠. 하나는 그냥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수렴을 한다. 0으로 수렴해서 계속 그 값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할 텐데 하나는 unstable, unstable하다, 불안정하다 라고 하고 얘는 stable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또 하나 예제로 우리가 이제 시스템이
이렇게 주어진 경우, 그러니까 분모에 S 하나만 있는 거죠. 즉 그러면은 폴은 뭐냐? 폴은 원점에 하나 있는 폴이죠. 즉 S가 0일 때, 요거 S가 0일 때 분모가 0이 되니까 S가 0일 때 폴이 되고요. 분모를 0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때 임펄스 레스폰스를 이제 구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YT는 1이 나옵니다. 왜냐면은 이제 여기 임펄스 입력 US는 1이었고 거기다가 GS를 곱하면 S분의 1이죠. 그걸 역변환하게 되면은 유닛 스텝 펑션이 되기 때문에 YT는 1, 단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입니다. 그래서 이 반응을 그려보면은 T 0에서 시작하고 순간적으로 0초일 때 갑자기 순간적으로 1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부터 약 유지하는 유닛 스텝 펑션처럼 가게 되죠. 그리고 수렴 t가 무한대로 갈 때 yt의 값은 그냥 1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위에 두 가지 경우, 발산하는 경우와 수렴하는 경우에 딱 중간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지널 스테이블하다. 그러니까 스테이블한 것 같은데 어디 발산하지 않으니까 그냥 좀 애매하다, 딱 중간에 걸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폴 위치에 따른 요 폴이 여기에 있으면은 아웃풋 레스폰스가 익스포넨셜 t, 폴이 마이너스 1 여기에 있으면 아웃풋 레스폰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그리고 폴이 원점에 있으면은 익스포넨 yt는 그냥 1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전부 다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 조건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폴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특정 입력이 주어졌을 때 반응이 특성이 다르다라는 거. 즉 반응의 특성을 이해하려면 먼저 폴의 위치를 보면은 바로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일반적인 1차 시스템에 대해서 폴 제로를 가진 1차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함수가 1차 시스템 S 플러스 5분의 S 플러스 2, 1차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분모에 폴이 하나만 있는 시스템을 1차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분자의 개수는 상관이 없고요. 분모의 최고차항이 1이다, 승수가 1이다 라는 얘기는 1차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시스템이 폴이 S-5, 제로가 마이너스 2에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스템의 입력을 이제 가했을 때 어떤 아웃풋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실제 간단한 예제, 이거 손으로 풀 수 있는 예제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임펄스일 때 입력이, 첫 번째 입력이 임펄스로 주어졌을 때, 그러면 YS는 S 플러스 5분의 S 플러스 2가 되고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분모 차수, 분자 차수 같기 때문에 값은 진분수꼴로 바꿔주면은 1 빼기 S 플러스 5분의 3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좌우는 같죠? 그러면은 요 식에서 YT는 플러스 역변환을 하면은 요 1이라는 걸 역변환하게 되면은 임펄스 함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1은 여기 임펄스가 되고, S 플러스 5분의 3은 우리가 마이너스 3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5t 이렇게 주어집니다. 단 시간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 같은 시스템에 대해서 두 번째
입력이 스텝을 가해졌을 때, 스텝 입력이라면은 입력 신호가 S분의 1이죠. 시그널로 봤을 때. 그러면은 YS는 GS 곱하기 US이기 때문에 얘는 S 플러스 5분의 S 플러스 2 곱하기 S분의 1. 그래서 요렇게 식을 보면은 요거는 시스템에서 온 폴리노미얼이고 요거는 인풋에서 온 어떤 형태의 시그널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 이전에 하듯이 파셜 프랙션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과정은 다 생략하고요. 일단 답을 쓰게 되면 5분의 2에 S분의 1, 인자가 S 플러스 5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5분의 3에 S 플러스 5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때 아웃풋의 레스폰스는 YT는 그대로 인버스 라플러스를 하게 되면은 요거 인버스 라플러스를 하게 되면은 5분의 2의 유닛 스텝 펑션, 그냥 보통 여기서는 그냥 1로 쓰고요. 5분의 3의 exponential 마이너스 5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반응을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중요한 게 이 스텝 입력을 가했을 때 아웃풋을 텀을 보면은 두 개의 텀이 중첩돼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첩되고 나타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각 레스폰스가 어떠한 관계, 연관성, 시스템의 특징 또는 입력 신호의 특징에 따라서 연관성 있게 나타난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 첫 번째 텀은 어디에 연관되어 있을까요? 두 번째 텀은 어디에 연관되어 있을까요? 일단 쉬운 건 두 번째 텀이죠. 두 번째 텀을 보니까 exponential 마이너스 5t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exponential 마이너스 5t라는 거는 라플라스 변환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시스템에서 있는 이 분모에 있는 S 플러스 5, 즉 얘는 시스템 폴에 연관된 항이지 않겠느냐라고 예측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첫 번째 항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수인데, 우리가 이 인풋 시그널을 생각해 보면은 스텝 입력이라고 했습니다. 스텝 입력이라는 거는 이렇게 계단 형태로 올라가는 입력이긴 하지만 그냥 어떤 시간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 시간에서는 상수처럼 보이니까 우리가 이 첫 번째 텀을 인풋 시그널에 의한 연관성 있는 항이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인풋에 관계되는 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요식 이걸 보면은 Y라는 시그널은 지금 2차 시스템처럼 보이는 시그널입니다. 지금 뭐냐면은 폴이 S가 0이 있고 S 이퀄 마이너스 5가 또 하나의 폴, 그리고 S가 마이너스 2일 때가 제로가 되는 전달함수는 아닌데 지금 아웃풋 레스폰스라고 했지만 그냥 단순히 이 식을 보면은 전달함수처럼 생각해서 보면은 폴이 두 개, 제로가 하나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제로를 S 플레인 상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폴 하나가 원점에 하나 있죠. 요거에 의한 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폴은 S가 마이너스 5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가 대략 여기쯤에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명명하기로 요 놈을 인풋에 관계된 어떠한 시그널인데 인풋에 관련된 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 놈은 시스템 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전달함수가 아니고 인풋 시그널 포함한 거에 대해서 폴 제로 맵을 그렸을 때 이 S 플레인 상에 그때 각각의 표현된 폴하고 제로는 인풋 폴, 시스템 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제로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제로라는 것은 사실 이 두 개의 항에 대해서
각각 어떠한 특별하게 뭐 2가 마이너스 2,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이런 항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제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나중에 이제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제로는 이 전체 레스폰스는 중요한 상황이 레스폰스는 related to the pole 그 전달함수 또는 어떤 전달함수처럼 표현된 식에서 폴에 의해서만 주로 일단은 결정이 되고요. 거기서 제로의 역할은 이 제로의 역할은 뭐냐면은 요 폴하고 요 오른쪽에 있는 폴 두 개의 폴을 나누어주는 그러니까 기여분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즉, 이 제로가 만약에 원점에 가까이 가서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실제 대부분의 반응은 요 시스템 폴에서 나오는 반응에 나타나게 되고요. 반대로 이 시스템 제로가 이 시스템 폴에 가까이 가서 예를 들면은 시스템 폴이 여기 있고 인풋 폴이 여기 있으면은 제로가 이렇게 같이 근접해 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반응은 요 인풋 폴에 의한 반응을 가지고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폴에 의한 반응이고 그 반응을 이름을 다시 얘기할 때 우리가 반응을 얘기할 때 y, t가 스텝 인풋에서 5분의 2 플러스 5분의 3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5t다. 단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라고 했을 때 이 첫 번째 텀을 forced response 라고 하고요. by input. 인풋에 의해서 나타나는 강제된 반응. 그리고 두 번째 반응, 두 번째 항을 우리가 natural, 자연 응답, response by system dynamics. 시스템의 동적 특성에 나타나는 어떤 반응이다. natural response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추럴 레스폰스 대 포스트 레스폰스. 그래서 각 항이 의미가 어떤 폴에 의해서 나타나냐, 그리고 그 폴이 입력이었냐 아니면 시스템에 있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다르게 붙인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시스템의 특징을 좀 정량화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은 스텝 레스폰스를 가정을 하고 입력을 가했을 때 1차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정량적으로 1차 시스템을 구성하는 즉 이 형태 폴이 하나만 존재하고 제로가 없는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폴의 위치는 S는 마이너스 A 이렇게 여기가 표시가 돼 있죠.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normalized first order system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시스템에 어떠한 입력, 예를 들어서 스텝 입력을 주었을 때 그 최종 단에서 입력의 크기가 입력이 1로 들어가고요. 1로 들어가고 그때 아웃풋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요때 시간이 무한대로 갈 때 반응의 크기가 얼마로 가느냐, 그게 입력하고 동일한 값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유닛 스텝을 줬기 때문에 1이 되느냐를 확인할 때 1이 되면은 그때 우리가 normalized 폼이라고 합니다. 이를 구하기 위해서 아웃풋은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널 밸류 티오렘을 적용하면은 파이널 밸류 티오렘, 즉 y t가 무한대일 때 y 값은 뭐냐면은 리미트 s가 0으로 갈 때 s 곱하기 그리고 전달함수가 s 플러스 a분의 a고요. 입력이 s분의 1입니다.
요 값을 구하게 되면 s는 지워지고 0 넣으면은 a분의 a, 그래서 1이 되죠. 그래서 y가 시간이 무한대로 갈 때 1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하고 같은 크기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노멀라이즈드 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y s를 정확하게 다시 쓰면은 s 플러스 a분의 a 곱하기 전달함수 곱하기 입력 s분의 1. 여기를 이제 가지고 역변환을 취해서 시간 영역에서 구하면은 yt는 1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at 라고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단 이제 항상 여기 c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조건을 이렇게 써주는 게 이렇게 표시할 때 편하죠. 만약에 그냥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1t 유닛 스텝 펑션 마이너스 1t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at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게 더 편하니까 더 글씨를 더 안 써도 되니까 아래 거는 쓰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레스폰스를 그림을 그려보면은 어떤 형태로 생겼느냐? 자, 그림을 찾아보면은 자, 요렇게 반응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좀 더 크게 확대해서 알아보면은 자, 이 반응은 초기에 0에서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서 점점 수렴을 해가지고 1로 수렴하고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반응을 특징을 정량화적으로 이제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보면은 첫 번째 초기 t가 0초일 때 기울기 시그널 변하는 기울기를 보면은 우리가 요건 이제 잠깐 작게 하고 기울기가 어떻게 보냐 dt분의 dyt 미분을 하죠. 그 미분을 하게 되면 식이 a의 exponential 마이너스 at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t가 0초일 때 기울기 그러면 0을 대입하면 되죠. 그럼 얘가 a가 됩니다. 즉 이 그래프 자체에 초기 기울기는 0이 되고 그러면은 이 기울기가 a 값에 영향을 받는다. 즉 우리가 주어진 시스템의 a 값이 뭐 작은 값일 수도 있고 큰 값일 수도 있는데 a 값에 따라서 초기 기울기가 달라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요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요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급하게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결국에 어떤 거의 함수냐면은 이 분모에 있는 이 값의 함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폴의 위치에 따른 함수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재미난 게 뭐냐면은 자, 요 그래프에서 여기 63% 최종가 파이널 밸류의 63% 도달하는 점 그때 값이 가로축을 보니까 a분의 1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63% 도달하는 점이 a분의 1이다. 그러니까 아까 a에 뭔가 연관된 값이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때 타임 t를 타임 콘스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y 값에 t가 a분의 1이 될 때 이걸 계산해 보면은 요 위에 있는 1번식에서 t 대신에 a분의 1을 대입하면은 1 빼기 exponential 마이너스 a 곱하기 a분의 1 약분이 돼가지고 1 빼기 exponential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얘 값이 대략 0.6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파이널 밸류가 1이었기 때문에 왜냐면 이건 노멀 폼이기 때문에 파이널 밸류가 1이고 그리고 a분의 1일 때 우리가 63%까지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앞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그래프 1차 함수의 1차 시스템의
스텝 입력을 가했을 때 아웃풋이 요 지금 사진처럼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타임 콘스탄트가 아까 얘기했을 때 요 시간이라고 얘기했죠. 요 시간 a분의 1이라는 시간인데, 즉 시스템 폴의 역수일 때 시간이 타임 콘스탄트고,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최종값의 63%를 도달하는 값이 타임 콘스탄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타임 콘스탄트는 스텝 입력, 1차 시스템에 대해서 스텝 입력을 가했을 때 그 어떤 파라메타, 특징을 짓는 파라메타인데, 특히 이제 1차 시스템이고 선형 시간에 따라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시스템에 대한 그 특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파라메타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지만 최종값의 63%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 타임 콘스탄트를 타우라고 표시하고요. 얘는 전달함수가 s 플러스 a분의 a일 때 a분의 1 폴의 양수값의 1 역수인 형태로 주어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rise time이라는 것은 아래와 같이 정의가 됩니다. 다음 rise time은 0.1 하고 0.9, 즉 최종값의 0.91부터 0.9, 10%에서 90%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rise time은 다른 말로 시스템의 responsibility, 이거 오타죠? responsibility, 즉 다른 말로 스피드를 나타내는, 특징 짓는 어떠한 파라메타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를 슬루 레이시라고도 하고요. 정확하게 라이즈 타임을 이 그림에서 보면은 시간이 t가 여기 y 아웃풋이 10%, 여기 최종가 파이널 밸류가 1이기 때문에 10%에서 90%까지 가는데 걸리는 요 시간, 요거를 rise time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rise time은 요렇게 주어지니까 우리가 식으로 얘기하면은 두 시간의 차이죠. 두 시간의 차이가, 첫 번째 시간은 10% 지나는 시간. 그래서 10% 지나는 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우리가 y t1일 때 10%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0.1. 근데 yt는 뭐였냐면은 1 빼기 1 빼기 exponential 마이너스 a t1. 그래서 여기서부터 t1에 대해서 풀면은 t1은 로그로 취하죠. 마이너스 a분의 1의 로그, 자연 로그 0.9. 마찬가지로 t2라는 시간을 90% 되는 시간, 이 그림에서 이 90% 되는 시간이 t2라고 하면은 t2의 값은 마이너스 a, 똑같은 방식으로 로그 0.1. 그래서 rise time은 이 시간 차이, t2에서 t1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되고요. 이 로그 값을 이제 계산을 해서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계략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얘는 왠지 모르게 a에 관련된 어떤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분의 대략 2.2 값이 나온다. 그러니까 a 값이 시스템의 폴의 위치인데, 폴의 위치 값에 따라서 rise time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의 파라메타로 시스템 반응이 전부 다 결정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의 파라메타가 뭐냐면은 1차 시스템의 경우에 이 폴의 위치. 그 다음에 세틀링 타임입니다. 세틀링 타임은 1차 시스템의 예에 들어서 그 반응이 최종값 주위에서 2% 이내에 머물 수 있는, 또 도달하는 또는 머무르는 시간을 우리가 세틀링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다시 잘 보면은 세틀링 타임은 우리가 이제
값이 1차 시스템일 경우에 이렇게 반응이 시작을 해서 최종값, 자, 최종값이 이렇게 갔을 때 지금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선을 그으면은 여기까지 거지. 요게 이제 파이널 밸류고 최종값이 요 정도로 하죠. 요 정도에서 여기 하고 대략 요렇게 그러면은 자, 여기가 1.02, 여기가 0.98, 최종값이 1일 때 요렇게 이제 반응이 처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세틀링 타임이 여기 그림하고 좀 안 맞는데요. 좀 광장되게 그리면은 처음에 0에서 시작하다가 1로 점점 다가가다가 어느 순간에 여기 1 근처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머물러 있죠. 그리고 요 안에 머물러 있는 이 처음에 요 시간을 우리가 세틀링 타임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림대로 하면은 좀 이제 좀 요게 좀 과장되게 이그제저레이트 돼 있는데 이걸 줄여서 얘기하면 전체 1분의 1에서 2% 이내에 들어왔을 때를 세틀링 타임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때 시간이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죠. A분의 4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세틀링 타임은 파이널 밸류의 2% 이내에 들어오는 시간이고요. 이거를 엄밀히 계산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앞서 한 것처럼 y 세틀링 타임일 때 그때 아웃풋 값이 0.98이 되죠. 왜냐면은 퍼스트 오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시작해서 올라가니까 올라가다가 처음에 0.98이 되는 시점, 그때가 이제 1 빼기 exponential 마이너스 a의 ts인데 요걸 풀면은 ts는 마이너스 a분의 1의 로그 0.02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로그 0.02 계산하면 되는데 대략적으로 요거의 4와 비슷하다고 하고 분모가 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틀링 타임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스템의 파라메타, 즉 하나의 폴의 위치를 알게 되면은 A를 알면은 세틀링 타임도 그에 비례해서 반비례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스템이라는 게 아까는 이제 주어진 전달함수가 있을 때 이렇게 노멀 폼으로 있을 때 반응이 어떻게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했죠. 그래서 t에 대해서 0에서 시작해서 스텝 입력을 가하면은 스텝 인풋을 가하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간다. 그리고 최종 이게 1로 접근을 하고 중요한 게 이니셜 슬럼프 얘가 A 그리고 63% 가는 시점 시간이 타우 얘는 A분의 1 그리고 10%에서 90% 가는 라이즈 타임 그리고 세틀링 타임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 A라는 파라메타 즉 폴의 위치에 따라서 시스템 레스폰스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니고 거꾸로 어떤 이제 실험을 하다가 어떤 시스템 언노운 시스템이 있습니다. 있을 때 이 시스템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잘 모르니까 외부에서 누군가 이렇게 입력을 줘봅니다. 스텝 입력을. 그렇게 나왔을 때 아웃풋 레스폰스를 측정했더니 이 왼편에 있는 그림과 같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데이터만 보고 이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알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시스템 구조가 1차 시스템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파이널 밸류를 체크해 봅니다. 체크해 봤더니 대충 읽어 봤더니 여기 표시가 돼 있는데 대략 우리가 t가 무한대로 갈 때 얘가 대략적으로 0.72 정도 나온다
라고 얘기하면요. 그러면은 봐야 될 게 요 초기 요 점의 시작점에서의 기울기를 보니까 기울기가 0에서 시작해서 어떤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이니셜 기울기, 이니셜 슬로프가 0이 아니고 어떠한 0보다 큰 값이다 하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시스템은 퍼스트 오더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1차 시스템일 때는 초기 기울기가 올라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그 기울기를 구하는 게 아니고 1차 시스템이니까 그러면 뭘 할 수가 있냐면은 타임 콘스탄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타임 콘스탄트는 63% 되는 점이니까 0.72에 63% 되는 점은 대략적으로 0.4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뭘 찾냐면은 0.45 정도 되는 이 시간을 읽어봤더니 여기가 대략 여러분 0.13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죠. 0.13. 그러므로 타우가 0.13이다. 그럼 여기서부터 뭘 할 수가 있냐면은 타우는 a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a는 대략적으로 7.7 정도 계산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세 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뭘 계산할 수가 있냐면은 GS는 S 플러스 a분의 K는 아직 원노운이니까 노멀 폼이 아닙니다. 얘는 이렇게 했을 때 A가 S 플러스 7.7분의 어떤 값인데 이 시스템의 그럼 나머지 결정해야 될 파라미터가 뭐냐면은 TK가 얼마의 값을 가지느냐. 그러면 이거는 1번식에서 파이널 밸류가 0.7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파이널 밸류 티오렘을 씁니다. 그래서 y, t가 무한대로 갈 때 값은 리미트 s가 0으로 갈 때 s 곱하기 전달함수가 s 플러스 7.7분의 k 곱하기 스텝 입력이었죠. s분의 1 이렇게 지워지니까 얘는 7.7분의 k가 되고 요것이 0.72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k가 대략 5.54 정도 나올 수 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진 전달함수는 GS는 이 시스템의 전달함수는 GS는 S 플러스 7.7분의 5.54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스템은. 그래서 이걸 거꾸로 시스템을 identification 시스템 식별한다 라고 얘기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은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일단 요 강의는 1차 시스템에 대한 강의로 마감하고요. 나머지 파트 2에서 세컨 오더 시스템 다이너믹 레스폰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강의에서는 어떤 시스템의 전달함수로 표현했을 때 전달함수의 폴과 제로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전달함수가 1차 시스템이다 라는 얘기는 분모의 최고차항이 차수가 1차식이다. 그래서 폴이 하나만 있는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입력, 그러니까 뭐 임펄스 입력이나 뭐 스텝 입력에 대해서 입력이 가해졌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반응을 정량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차 시스템에 대해서 비슷한 방식으로 일단은 특성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